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취임한 지 이제 75일 된 윤석열의 독재와 거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고유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으로 국민의 삶이 나날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며 여기저기서 생활고로 생을 마감한다는 뉴스가 연일 쏟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식의 무책임한 행보를 연일 걷고 있습니다. 이미 다 아시는 것처럼 부자들에게는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서민들에게는 더 많은 기회를 뺏는 정책이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지요. 해서 국민의 비판과 원성이 전국을 뒤흔들면서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고 있음에도 크게 문제인식 자체를 못하는 행태를 끊임없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8월 초부터 본인이 휴가를 떠난다며 대통령실 직원은 물론이고 공무원들 전부 휴가를 떠나라 라고 당부의 말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은 모두 에너지를 충전하고 내수경제 활성화 진작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휴가를 사용해라 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직장 생활하신 분들 잘 아실 겁니다. 직장 상사 중에 가장 밥맛 없는 유형이 자기 잘못을 남에게 전가하고 지가 할 일을 부하 직원에게 시키고 그러면서 질책은 또 잘하고 회사에 불평불만 많으면서 퇴근 시간 되면 칼같이 퇴근하고 휴일은 꼬박꼬박 잘 챙겨 먹는 유형이 가장 밥맛 없는 직장 상사의 유형입니다. 윤석열을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뭐 공무원들이야 그렇다 치고 지금 본인이 휴가나 갈 때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코일9 때 고생하는 의료진과 국민들 보면서 휴가 반납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그보다 더 심각한 경제난 속에서도 휴가를 가겠답니다. 물론 간다는데 말릴 수 없는 노릇이죠. 그런데 8월 초라면 8월 1일부터가 될 텐데 5일만 휴가를 간다 해도 무려 9일이나 휴가를 가게 되는 셈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정확한 일정이 나오진 않았지만 7월 30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5일간 휴가를 간다면 8월 7일까지 무려 9일씩이나 휴가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며칠이 될지는 입장이 나온 게 없습니다. 뭐 설마 9일씩이나 휴가를 가지는 않겠죠. 뭐 그 정도로 개념이 없지는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휴가까지 갈 정도로 본인은 여유가 있다라는 소리인데 뭐 국민이 어떻게 되든 말든 윤석열 입장에서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가서 술이나 실컷 퍼마시고 비둥비둥 살이나 쪄서 오겠죠. 윤석열은 최근에 떨어진 지지율에서 20대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진 부분을 의식했는지 어제 느닷없이 여가부 폐지안을 조속히 만들라고 여가부 장관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여가부 폐지를 들고 나와서 지난 대선 때의 재미 좀 보더니 이제는 지지율 떨어지니까 또 여가부 폐지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여가부 폐지는 사실 대통령이 독단으로 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다.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불가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런 수를 꺼내든 것은 지지율을 다소 의식한 것이지요. 그런 개꼼수를 모를 국민들은 아닙니다. 이미 윤석열은 시작부터 모든 단체와 적을 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당연히 기본이고 경찰국 설치 문제로 경찰과 대립하고 있고 언론 노조를 건드리면서 언론과 싸우고 있고 대형마트에 의무 휴업을 폐지한다는 소리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 싸우고 있으며 주 52시간 노동시간 개선 문제로 근로자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윤석열은 지금 전 국민과 싸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렇게 전 국민과 싸울 수 있는 그 원동력 바로 그동안 자신의 수족이었던 검찰을 믿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특히나 최측근인 한동훈이 든든하게 자기 몫을 톡톡히 해주고 있어서 세상 무서울 것 없을 것입니다. 반드시 바로잡아야지요. 어제 국회에서는 대정부 질문이 있었습니다. 뭐 보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보면서 정말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에게 실망도 그런 실망이 없었습니다. 특히 전직 법무장관을 지낸 박범계 장관이 한동훈에게 되치기를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발끈하며 20초 동안 째려보기만 했을 뿐 뭐 보여준 게 없었습니다. 그 외에도 민주당 의원들 한방 없었습니다. 한덕수를 포함해서 이상민 등에게 이렇다 할 한방도 없이 오히려 설득을 당하거나 혼나는 장면도 일부 있었습니다. 야당이 야당답지 못하고 견제도 못하고 논리도 약하고 오히려 한동훈만 더 키워준 그런 대정부 질문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윤석열 정부에 맞서 대체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견제를 하며 어떻게 국민들에게 신뢰를 되찾으려는 것인지 정말 보는 내내 답답했습니다. 특히 한동훈과 이상민의 거만함과 건방진 태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들 그들에게 기가 눌려있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박범계였습니다.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부를 좀 많이 하든지 아니면 논리라도 제대로 갖추고 나오든지 아니면 말빨이라도 좋던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모습 보면서 지켜보는 제가 다 창피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좀 단단하게 좀 합시다. 지금 검찰총장이 공석입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한동훈 밑에서 더러워서 파총장 못하겠다는 말이 돌고 있다고 어제 이문정 검사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전했습니다. 검찰도 더러워서 총장을 안 한다고 하는데 민주당이 그거 하나 못 잡고 있다는 것이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이니까 못 잡는 것입니다. 헌법에 포괄이익 금지 원칙 아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포괄이익 금지 원칙.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예. 법률로 규정할 사항을 대통령이나 부령으로 위임을 할 때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위임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런 내용 아시죠? 인사정보관리단을 말씀하신 거라면 그 요건에 해당한다고 제가 묻는 질문에 답을 하세요. 법의 원칙을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어때요? 법의 원칙을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그걸 아시냐고? 예. 행정조직 법정주의란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면 듣겠습니다. 모르십니까? 예. 몰라요? 말씀해 주시면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헌법 너무 96조에 기본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요. 예. 헌법 96조의 행정각부의 설치 조직과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정부조직법 제2조 중앙기관의 설치와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라는 게 행정조직 법정주의입니다. 예, 처음 들어보십니까? 맞습니다. 예. 조세법률주의 아시죠? 법에 나온 겁니다. 예. 죄형법정주의 아시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제32조의 법무부에 인사란 규정이 있습니까? 행정각부의 조직은 정부조직법에 따라서 위임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위임이죠. 정부조직법에 물었습니다. 자꾸 딴 제 질문에 그렇게 피하지 마시고. 아니 피하는 게 아닙니다. 정면으로 답을 하세요. 정면. 이미 그 이슈에 대해서는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법제처 판단까지 돼서 시행 중인 사안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법적인 근거가 있고 과거에 민정수석실이 인사혁신처에서 위임받아서 인사검증을 할 때도 똑같은 규정에 따라서 진행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의 검수를 받았다. 초록은 동색 아닙니까? 정부조직법 제32조에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인사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위임은 할 수 없는 범위를 위임하는 것입니다. 해당 부서가 할 수 있는 범위라면 위임이 아니겠죠. 동문서답하고 있어.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동문서답. 정부조직법을 물었는데 위임을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법무부 직제령에 인사정보관리단장 장관을 보임한다라고 그렇게 끼워넣게 했습니다. 물건을 끼워 팔기는 제가 봤어도 법령을 끼워넣게 하는 건 처음 봅니다. 정정당당하다면 법무부 직제령 제3조 직무조항에 여기에 인사라는 두 글자를 넣어야 돼. 넣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즉 업무는 없는데 직위는 만들었어요. 이게 꼼수입니다. 이게 법치농단이에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외향은 법치를 띠고 있지만 실제는 반법치다 이 말입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겠지. 왜 법무부 장관이 대법관,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대통령, 비서실장, 수석들까지 검증해야 됩니까?
저의 업무 범위는 객관적 1차 검증을 해서 판단 없이 제공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대법관 검증 부분은 제가 밖에도 설명드렸었는데 대법관에 대해서 인사검증을 저희 인사검증관리단에서 인사정보관리단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느 규정에 그게 있죠? 저희는 규정이 아니라 인사권자가 의뢰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1차적 객관적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법관의 경우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가 아니기 때문에 제청을 받아서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인사 검증을 할 만한 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관 추천과 관련해서는 저희 인사관리단이 검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대법관도 정무직입니다. 총리도 정무직이고 대통령 비서실장도 정무직이에요. 어디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한동훈 장관 내 마음에 들면 검증 안 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검증하는 거예요? 과거에 그러면 위원님께서 근무하셨던 민정수석실에서는 그럼 어떤 근거에서 사람들 명부를 전부 대놓고 나서 검증하셨습니까? 인사 검증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인사 권한을 보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뢰를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과 관련해서 동의를 받아서 1차적인 검증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 업무는 새로 생긴 업무가 아니라 과거에 민정수석실에서 계속 해오던 업무입니다.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잘못이라면 과거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에서 했던 인사 검증 업무는 모두 위법입니다. 틀린 말이고 거짓말입니다. 정부조직법 제14조에 의하면 대통령 비서실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대통령 비서실을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의 직무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인사 업무입니다. 틀린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사혁신처의 업무고요. 인사혁신처에서 그 규정에 인사혁신처에서 위임해서 대통령실에서 규정을 봐도 그래 나오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의 인사 관련 검증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고 원래 규정되어 있었죠. 그 규정에 따라서 대통령실도 인사 검증을 업무를 담당했던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요. 틀린 말이고 거짓말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법무부 장관이 우리 헌법에는 국무회의를 두고 있습니다. 최고 심의 의결기관입니다. 국무위원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18개 국무위원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국무총리를 검증하고 대통령 비서실장을 검증하고 대통령의 수석들을 검증할 수 있는 왕 중의 왕 1인 지배 시대, 그걸 한동훈 장관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답니까? 아니라 하면 다예요? 아니 실제가 아닌데 그걸 인정하라고 하시는 거는 얘기가 안 되는 것이고요. 객관적으로 제가 판단 없이 기본적인 자료를 넘기는 것인데 그게 뭐가 문제이신 것이며 그동안에 밀실에서 진행되던 인사검증 업무를 부처의 통상 업무로 전환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진일보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들어가겠어요. 예? 행정안전부 장관 나오십시오.